침묵이 흐르는 한옥 거실. 무릎 꿇고 있는 아들 민수의 모습이 비친다. 그 앞에 선 며느리 지연의 차가운 표정. 일어나요. 어머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요? 3년 동안 당신 엄마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준 기회가 얼마인데요? 이제 그만해요. 저도 지쳤어요. 뒤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 정분이 천천히 걸어 나온다. 뭐 하는 거냐? 내 아들한테 지금. 보시는 대로예요, 어머니. 이제 저도 어머니처럼 살기로 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인연이 감히. 감히요? 네, 감히 할 거예요. 어머니가 절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똑같이 돌려드릴 거예요. 그날이었다. 내가 키운 며느리가 내 아들을 무릎 꿇린 날. 난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3년 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시골 마을. 한옥집 마당에서 정분이 고추를 말리고 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도시에서 온 며느리 지연이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선다. 아들 민수가 뒤따라 짐을 나른다. 엄마, 지연이가 서울에서 큰 회사 다녔대요. 우리 집에 오려고 일도 그만뒀어요. 그래, 일 그만둔 건 잘했네. 시골에서 살려면 몸 쓰는 일이 많거든. 지연의 표정이 살짝 굳지만 억지로 웃는다. 네, 어머니. 열심히 배울게요.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다. 지연은 부지런히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밭일도 돕고 저녁엔 시어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렸다. 마을 사람들도 새 며느리가 참 싹싹한 애라며 칭찬했다. 그러나 2달째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아침은 어머니가 차려 드시면 안 될까요? 뭐,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민수 씨는 제가 따로 챙겨줄게요. 따로? 우리 집은 한 상에 먹는 집이야. 도시집이랑 다르다고. 그날부터 시작된 신경전. 지연은 점점 시어머니의 간섭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며느리의 태도가 거슬렸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오늘 반찬이 왜 이래? 간도 안 맞고. 제 입맛에 맞춰 했어요, 어머니. 내 입맛? 이 집 반찬은 우리 집 남자들 입맛에 맞춰야지. 저도 이 집 사람이에요, 어머니. 넌 들어온 사람이고 우린 원래 있던 사람이야. 탕. 지연이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럼 저는 영원히 이 집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아니에요. 맞아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절 이 집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민수가 중재에 나선다. 지연아,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매번 어머니 편만 들면서 석 달째 되던 날, 장마가 시작되었다. 빗소리만큼이나 집안 분위기도 무거웠다. 며느리야, 오늘 김장 준비 좀 도와라. 어머니, 저 오늘 병원 가야 해요. 병원? 어디 아픈가? 그냥 정기 검진이요. 정분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혹시 임신이니?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한 지 석 달인데 소식이 없네.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 왜 저만 검사 받아요? 민수 씨도 같이 받아야죠. 뭐, 우리 아들은 멀쩡해. 어떻게 아세요? 검사도 안 해보고. 그날 밤 부부 싸움 소리가 온 집안에 퍼졌다. 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런 식이요? 당연한 얘기한 거잖아요. 엄마가 나이가 있으셔. 이해 좀 해.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이해받아야 해요? 그럼 나도 나이 들면 며느리 구박해도 되는 거예요? 구박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밭일하고. 난 가정부예요. 아내예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분이 방문을 두드린다.
며느리야, 해가 중천인데 안 일어나니? 오늘부터 아침은 각자 해 드세요. 뭐라고? 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온다. 눈가가 부어 있다. 어머니, 우리 규칙을 정해요. 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규칙? 내가 감히 이 집 규칙을 정해? 그럼 저도 나가서 살게요. 민수 씨랑 둘이서. 민수가 당황하며 나선다. 지연아, 무슨 소리야? 당신이 결정해요. 어머니랑 살 거예요. 나랑 살 거예요? 치명적인 침묵.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 그건 결정 못하겠으면 나 혼자 나갈게요. 지연이 짐을 싸기 시작한다. 정분이 비웃는다. 가라 가. 도시 여자가 시골 생활이 쉬운 줄 알았나? 네, 갈게요. 그런데 어머니, 하나만 알고 계세요. 뭘? 민수 씨 월급 통장. 이제 제가 관리해요. 어머니 용돈도 제가 드릴 거고요. 뭐라고? 민수가 고개를 숙인다. 엄마, 미안해요. 지연이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도 독립해야 해요. 정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배신감에 몸이 떨린다. 일주일 후 지연은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아침 밥상을 차리지 않았고 시어머니와는 말도 섞지 않았다. 민수는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했다. 정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했다. 우리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거꾸로 시킨다니까. 세상이 그렇게 됐어. 우리 때랑은 달라.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지. 그러던 중 정부는 우연히 지연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다. 엄마, 나 힘들어.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 그 집 시어머니가 정말. 응, 이혼했던 거 아직 모르셔. 알면 난리 날 거야. 이혼? 정분의 눈이 번뜩인다. 드디어 며느리의 약점을 잡았다. 그날 저녁 정부는 민수를 불러낸다. 아들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다. 뭔데요, 엄마? 지연이. 혹시 전에 결혼했던 적 있니? 민수의 표정이 굳는다. 그건 왜? 그럼 진짜구나. 너 알고도 결혼한 거야? 엄마, 그건 지연이 잘못이 아니에요. 전 남편이 바람을. 뭐? 바람? 그럼 지연이가 부족해서 바람핀 거 아니야? 엄마, 그런 말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이혼녀를 며느리로 들이고도 말 한마디 없었던 내가 잘못이지.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온다. 다 들었어요, 어머니. 그래, 들었으면 됐어. 이제 내 정체를 알았으니. 제 정체요? 전 그냥 한번 실패한 여자예요. 그게 죄인가요? 우리 집엔 죄야. 순결하지 못한 여자를 며느리로. 순결? 어머니 시대도 아니고. 그럼 어머니 아들은 순결했나요? 인연이. 정분이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민수가 막아선다. 엄마, 그만해요. 너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이 어딨어요? 지연이는 제 아내예요. 정부는 충격에 주저앉는다.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한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정부는 행동에 나섰다. 시장에서, 미용실에서, 교회에서 지연의 과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우리 며느리가 재혼이래요. 첫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는데 뭐 여자가 부족해서 그랬겠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연이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교회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어머니가 소문 내신 거죠? 무슨 소문?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사실? 어머니가 뭘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이혼했는지 아세요? 알 필요 없어. 이혼녀면 이혼녀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어머니는 정말 악마 같아요. 뭐? 악마? 네, 악마요.
남의 고통을 즐기는 악마. 그날 밤 지연은 민수에게 최후 통첩을 한다. 나 더는 못 참아. 어머니랑 나 선택해. 지연아, 그게 무슨. 선택 못하면 이혼해. 나 진짜 떠날 거야. 민수는 결국 무릎을 꿇는다. 제발, 한 번만 참아줘. 내가 엄마를 설득할게. 설득? 3년째 같은 소리만 하고 있잖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 아들이 무릎 꿇은 모습을 목격한 것은 김장철이 되었다. 마을 여자들이 모두 모여 김장을 하는 날,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 정분 씨 며느리는 아파서 누웠대요. 아프긴. 꾀병이겠지. 정분은 수치스러웠다. 집에 돌아와 지연의 방문을 두드린다. 너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어. 그럼 어머니도 제 소문 그만 내세요. 아직도 버릇이 안 고쳐졌구나. 버릇? 제가 개예요? 버릇을 고쳐요? 둘의 언성이 높아진다.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년이 나한테 개 취급이라고 했어. 저도 그동안 어머니한테 개만도 못한 취급받았어요. 그만해. 둘 다 그만하라고. 민수가 소리를 지르지만 소용없었다. 아들아, 내가 선택해. 나냐, 이 여자냐. 엄마도 왜 이래. 왜 이러긴. 내 자식이 마누라한테 무릎 꿇는 꼴을 봤는데. 지연이 차갑게 웃는다. 그래요. 맞아요. 전 민수 씨를 무릎 꿇렸어요. 어머니가 절 무릎 꿇렸듯이. 뭐,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밭일하고. 그게 무릎 꿇는 거 아니면 뭐예요? 그건 며느리의 도리야. 도리? 그런 도리는 이제 없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어머니. 정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며느리를 완전히 끝장내기로. 정부는 지연의 친정어머니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연이 친정어머니시죠? 저는 지연이 시어머니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가 요즘 좀 이상해서요. 혹시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게 사실 지연이가 첫 결혼 때도 시어머니랑 문제가 있어서. 아, 그래서 이혼을? 아니에요. 남편 바람도 있었고 복잡했어요. 정부는 이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지연의 전 남편을 찾기로 한 것이다. 몇 주 후 정부는 드디어 지연의 전 남편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를 마을로 불렀다. 제가 왜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지연이한테 받을 게 있지 않소? 위자료 말이요. 위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그럼 정신적 피해 보상은? 내가 도와줄 테니 한번 와보시오. 결국 그 남자가 마을에 나타난 날, 지연은 시장에서 그와 마주쳤다. 오빠? 지연아, 여기 어떻게? 내 시어머니가 불렀어.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정분이 뒤에서 나타난다. 깜짝 선물이야, 며느리.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긴, 내 과거를 청산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지연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짐을 쌌다. 민수 씨, 나 떠날게요. 지연아, 왜 이래? 더는 못 견디겠어요. 어머니가 이긴 거예요. 이긴 게 아니라. 지연아, 가지 마. 당신도 결국 어머니 편이잖아요. 단 한 번도 제 편이 된 적 없잖아요. 민수가 또다시 무릎을 꿇는다. 제발, 한 번만 더. 됐어요. 이제 지쳤어요. 지연이 집을 나서는 순간 정분이 대문 앞을 막아선다. 도망가는 거야? 비켜주세요. 너 같은 년이 우리 집 며느리였다는 게 수치스러워.
그럼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모셨다는 게 수치스러워요. 지연은 정분을 밀치고 나간다. 민수가 쫓아가려 하지만 정분이 붙잡는다. 가게 놔둬. 저런 년은 우리 집에 필요 없어. 2달 후 민수는 매일 술로 시간을 보냈다. 회사도 그만두고 지연을 찾아 헤맸다. 아들아, 이제 그만해. 새 여자 만나. 엄마가 다 망쳤어. 내가 뭘 망쳤어? 너를 위한 거였어. 날 위한 거? 엄마 자신을 위한 거였지. 민수는 어느 날 지연이 서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차를 몰고 나갔다. 빗길에 과속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트럭과 충돌했다. 병원 중환자실. 민수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엄마, 지연이 보고 싶어. 정부는 눈물을 흘리며 지연에게 전화를 건다. 민수가 사고를 당했어. 어디 병원이에요? 지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의식이 없었다. 그런데 지연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누구요? 제 약혼자예요. 정부는 충격을 받는다. 벌써 다른 남자를? 어머니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잖아요. 민수는 너만 기다렸는데 그건 민수 씨 선택이었어요. 전 이미 끝났다고 했어요. 정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 방송 스피커를 켰다. 마을 주민 여러분, 우리 며느리였던 지연이가 이혼녀였을 뿐 아니라 남편 병실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방송 이후 지연은 완전히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다. 민수는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아들을 보며 정부는 매일 자책했다. 엄마, 난 괜찮아. 내가 너무 했구나. 엄마 잘못이 아니야. 아니다. 내가 며느리를 너무 구박했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느 날 정부는 지연이 두고 간 앨범을 발견한다. 그 안에는 지연이 처음 시집 왔을 때의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 지연은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정분을 도와 김장하는 사진, 민수와 마당에서 웃는 사진, 명절에 한복 입고 찍은 사진. 그녀도 한때는 이 집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구나. 정부는 깨달았다. 자신이 며느리를 밀어낸 것을, 그리고 그 결과로 아들까지 잃게 된 것을. 빈 부엌에 홀로 앉아 밥을 먹는 정분.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를 쫓아냈으니까. 하지만 정작 내가 잃은 건 모든 것이었지. 아들의 행복, 가족의 평화,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까지. 비오는 마당을 바라보며 정부는 혼잣말을 한다. 지연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지. 창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린다. 마치 정분의 눈물처럼. 복수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텅 빈 집, 텅 빈 마음. 그것만 남았을 뿐이야. 내가 며느리에게 준 상처가 다시 내게로 돌아왔어. 이게 진짜 복수였나 봐. 내 스스로에 대한. 카메라가 서서히 빗속의 한옥을 비추며 멀어진다. 쓸쓸한 시골집에는 늙은 시어머니와 불구가 된 아들만이 남아있다. 에필로그. 1년 후. 정부는 요양원 입구에 서 있다. 민수가 휠체어를 탄 채 배웅한다. 엄마, 꼭 요양원에 가야 해? 그래. 너도 재활에 집중해야지. 엄마가 있으면 신경 쓰이잖아. 엄마, 괜찮아. 이게 다 내가 받아야 할 뻘이야.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정분의 뒷모습이 쓸쓸하다. 내가 며느리를 내쫓았듯이 이제 나도 내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이것도 인과응보인가. 며느리야, 내가 이겼다. 완벽하게 이겼어. 나는 모든 걸 잃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해. 나도 한때는 며느리였다는 걸. 나도 시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걸.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내가 당한 걸 그대로 너에게 물려준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우린 모두 불행해졌으니까. 정분이 요양원 문으로 사라진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